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는 뿌듯함에 절로 웃음이 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편으로 함께 늙어갈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도 큰 행운이고, 무엇보다 아내와 결혼을 하던 날 제 인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감동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부의 언약을 맺는 인생 최고의 날을 더더욱 빛나게 해준 사연이었기에 감동이 더 컸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친구 세영이입니다. 세영이와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끼리 친목이 있던 사이였어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결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마침 친구 세영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동양인데다 나이도 같으셔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 회사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 하나 없어 외롭고 힘들었는데, 한 아파트 이웃인 세영이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처지였다고 해요. 부모님이 이사 온 첫날 떡을 돌리는데 아버지와 같은 사투리를 쓰는 세영의 아버지,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세영의 어머니의 모습이 저희 부모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며칠 뒤엔 말도 놓고 지내는 친한 이웃이 된 거죠.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친분이 있으셨고, 마침 생일도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저와 세영이도 마치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세영이나 저나 둘 다 동생도 없고 일가 친척들도 다들 멀리 사는 터라 명절에나 만나는 서먹서먹한 관계여서 오히려 피 섞인 친척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곤 했죠.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다 보니 어머니들도 육아 정보 공유하러 매일같이 모이고, 주말에는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거의 매일매일을 함께 자랐습니다. 얼핏 나는 어린 시절 기억 모두 세영이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각별한 관계였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니는 데다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집안 내 경제 상황도 비슷했으니 아마 누가 봐도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비슷한 아기였던 저와 세영이는 다른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형제 관계도 아니니 성격이나 외모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영이와 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였던 건 성격이나 외모처럼 개성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강 상태나 타고난 체질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거나 잘 먹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며 다쳐도 금방 아무는 강철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아이처럼 장난도 많이 치고 다치기도 많이 했지만 크게 덧나거나 아팠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놀라고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세영이는 어릴 때부터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은 체질이었습니다. 음식에 배앓이도 많이 했고 조금만 뛰어놀아도 기력이 약해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격도 조심성이 많아졌고, 세영이 부모님도 혹시 세영이가 탈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장난을 치지 말라던가 얌전히 있으라던가 하면서 세영이에게 저를 맞추려고 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셨어요. 오히려 세영이가 저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즐겁게 뛰어논다면서 집에서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주 아프다고 한다며 걱정하시면서 제게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세영이 부모님은 세영이가 성향이 내성적이라 잘 뛰어놀지 않아서 잔병치레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햇볕 더 보여주고 바깥 활동을 하게 하려고 애쓰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픈 세영이가 걱정이 돼서 세영이랑 함께 놀러 갈 때는 장난도 조금 덜 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린 나이에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달리기도 하고 공도 차고 했지만 항상 세영이가 먼저 지쳐서 놀이가 중단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세영이 부모님도 고민이 많아지셨고 보약도 다려 먹이고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으며 세영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무던히도 찾아 헤매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영이는 6살 무렵 며칠 동안 원인 모를 고열을 앓더니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도 밖에서 찬바람을 받으면 자주 독감에 걸리거나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열병은 세영이를 혼수 상태까지 몰고 갔어요. 아무리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경기까지 일으켜 구급차를 불러 세영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 후 열이 내리고 세영이가 깨어났을 때 세영이가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도 없었고 열이 많이 내려간 뒤에도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조차 건네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에 세영이의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많이 늦은 후였습니다. 그동안 청신경은 이미 손을 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손상을 많이 받았고 세영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청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열이 내려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 몸은 점점 회복되는데 말을 걸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 세영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세영이 병문안을 자주 갔는데 열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항상 잠을 자고 있거나 고열로 힘들어하는 모습만 봐서 세영이가 제 말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열이 내려서 세영이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거나 주변인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늦진 않았을 거라고. 아직도 세영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하시곤 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영이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세영이의 가족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던 어린 세영이도 날이 갈수록 점점 혼란스러움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세영이 부모님은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세영이의 청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을 가도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만 했어요.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병원까지 몇 번을 돌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모아둔 돈을 전부 써버리다시피 했는데도 세영이의 청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 듣고 온 세영이 부모님이 절망감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세영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세영이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세영이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서서히 실감했어요. 매일같이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어린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세영이는 꼬마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젓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갑작스런 불행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무척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의젓한 모습으로 슬퍼하는 부모님을 위로했어요. 세영이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세영이의 부모님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영이의 가족은 힘을 합쳐 갑작스런 불행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세영이의 경우 말을 배우기 전에 청력을 잃은 게 아니라서 청력만 잃었을 뿐 말은 곧자라곤 했어요. 보통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세영이는 말을 곧잘하던 6살 나이에 청력을 잃게 된 거라 그 전까지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진 경우였던 거죠. 하지만 자라면서 말을 하지 않고 수화만 쓰게 되면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영이는 장애를 인정한 그 순간부터 보통 사람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어를 배워야 했고 그와 동시에 말하는 훈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만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독순수를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어린 나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세영이가 타고나길 차분한 성향이고 학구열도 높고 머리도 좋아서 오히려 성인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배워나갔어요. 저도 세영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수화를 배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수화를 배워보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아주 많이 배워야만 했고, 무엇보다 세영이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는 탓에 속도를 따라가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세영이가 말도 할 수 있고 독순수를 배우고 난 뒤에는 제가 하는 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세영이와 하나라도 함께하고 싶고 뭐라도 배우고 싶었던 마음을 세영이 부모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항상 세영이가 수업을 갈 때마다 따라가곤 했어요. 그렇게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쌓여 지금까지 세영이와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에 더더욱 애틋하고 행복했던 추억이네요. 그렇게 세영이와 함께 매일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며 성장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 세영이도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수업 내용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세영이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학교는 같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 동네에 살기에 매일 학교가 끝나면 만나곤 했습니다. 만약 초, 중, 고를 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면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겠지만,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세영이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입모양만 뚫어져라 바라봐야 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모양에만 의존해서 수업을 따라가야 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혹여나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느라 수업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 내내 매일 선생님 입모양만 빤히 바라보는 게 어린아이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학구열이 높았던 세영이이기에 여러모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고 전학을 가게 된 거죠. 저로서는 세영이의 전학 소식이 너무 슬프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세영이를 놀리는 걸 종종 봤기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못된 아이들 몇 명이 세영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세영이를 놀리는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싸우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순수를 배우면서 차차 사람들이 입모양을 읽기 시작하는 세영이가 아이들의 잘못된 말로 상처를 받는 게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면 적어도 장애를 가지고 상처를 받는 일은 없을 테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학교 생활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항상 서로 집이나 놀이터에서 만나 그날 학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저는 아이의 다른 문화와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영이 학교 이야기를 듣는 걸 무척 좋아했고, 세영이도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가지곤 했어요. 학교를 같이 다니진 못했지만 서로 학교 생활에 대해 대화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 세영이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예전처럼 매일같이 만나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게 되었어요. 세영이가 처음 청력을 잃었을 때 세영이 부모님이 직장도 그만두시고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써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직장도 구하시고 어떻게든 빚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이후로 나가야 했던 언어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서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집도 멀어지고 저도 세영이도 각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예전처럼 매일같이 만나서 노는 사이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함께 공부할 때 세영이는 가장 좋은 경쟁자이자 동료가 되었어요. 워낙에 세영이가 머리가 좋고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똑같은 개념을 봐도 저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세영이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공부해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문제나 개념이 세영이가 설명해주면 거짓말처럼 이해가 되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험 기간에는 항상 만나서 같이 독서실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서 함께 공부를 했고 서로 자극을 받으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세영이 덕분에 공부에 흥미를 많이 붙이게 돼서 성적도 곧잘 나왔어요. 이렇게 함께 명문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항상 대학에 가서 마음껏 청춘을 즐기는 이야기, 함께 MT나 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세영이도 그렇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입시로 바쁠 고등학생 시절, 세영이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아무래도 대학을 가지 말까봐. 그때는 수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바쁜 시기였어요. 저 또한 여기저기에서 면접도 보고 논술 시험도 치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영이와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어요. 세영이도 세영이대로 바쁜 입시 스케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 모습이 무척 걱정스럽더군요. 왜? 너 모의고사 성적도 나보다 잘 나오잖아. 여태까지 잘 버텨놓고 갑자기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래? 하던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아니야, 현우, 넌 몰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성적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만 생각해봤지. 합격한 뒤에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세영이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건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쯤 세영이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독순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요. 말하는 방법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왔기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면접에 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영이의 부모님도 후에 사회에 나가서 건청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세영이를 어릴 때부터 언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게 한 거였고, 세영이도 열심히 배워왔으니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갈 일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만 지원한 전공은 대부분 영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 전공인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인가? 교수님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겠지만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세영이는 눈앞이 하얘졌다고 해요. 사실 면접장에서도 교수님이 불분명한 발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입모양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불분명한 발음으로 개념을 알아들으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 세영이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자막이 없으면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덜컥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영이가 지망하는 과는 완전 이공계 쪽이라 단어나 치수 하나 잘못 알아들으면 아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문제집 지문만 보고 공부를 해오던 세영이에게는 교수님의 그 말씀이 큰 충격으로 남았던 거죠. 그래도 저는 일단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한번 해보기나 하자고 세영이를 달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세영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성적도 무척 올랐으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해온 세영이가 꿈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영이는 저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빚 때문에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학비 걱정도 많이 됐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청각 장애가 없는 다른 아이들도 받기 힘든 장학금을 자신이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어보다 영어 비중이 높은 전공이다 보니 본인이 맞게 발음하고 있는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을 테니 그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죠. 제가 아무리 용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해도 처한 상황이 저와 많이 달랐던 세영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영이는 낮아진 자신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은 수시 면접도 망쳐버렸어요. 긴장이 극대화되니 더더욱 입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고 질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장애인 전형회에서조차도 합격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중증 청각장애인 세영이보다는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경증 학생들을 선호한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지원한 다른 학생들보다 세영이의 성적이 모자랐을 테고요. 저는 어차피 수시는 원래 성적보다 상향으로 넣는 거니까 좌절하지 말고 수능을 잘 봐서 성적으로 합격하자고 세영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는 끝없는 좌절감에 빠져 자책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히 일반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전공에 원서를 넣은 게 문제인 것 같아. 다들 내가 수업에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쌓인 빚만 수억이 되는데 부모님을 또 고생시키면서 내 욕심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미 다쳐버린 세영이의 마음은 굳건했어요. 결국 세영이는 수능 시험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영이에게는 몇 개의 부업을 더하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시지 못하고 일하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자신의 꿈보다 더 컸던 모양이에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같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나았을 텐데 서비스업은 고객과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 세영이는 자연스럽게 묵묵히 한자리에서 한 가지 일만 해도 되는 공장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이고 용감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점점 집 안으로만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 세영이를 남겨두고 혼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제 마음도 무척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영이를 예전처럼 돌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세영이에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봉사동아리에 가입해서 특수교육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인터넷 자료 조사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세영이처럼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도 대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학교는 정말 몇 없는 소수의 학교로 대학 강의실 한 곳에 자막을 띄울 수 있는 특수장비를 설치하거나 속기사를 고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수업을 다 그 강의실에서 진행할 수가 없어. 집안 형편상 장학금을 꼭 따야만 하는 세영이에겐 어려움이 있어 보였어요.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도 이 문제 때문에 대학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설정이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 기사를 보자 갑자기 머릿속이 반짝 빛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바로 세영이를 찾아가서 제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저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을 한 뒤 수업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고 제가 수업을 속기해주는 계획이었어요. 세영이가 저와 같은 전공을 희망하기도 했을 뿐더러 함께 수업을 듣게 되니 세영이 혼자 수업을 듣는 것보다 부담도 훨씬 덜고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제 계획을 들은 세영이의 얼굴이 정말 오랜만에 활짝 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역시 세영이가 마음속 깊은 곳에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이 너무 고되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자 자꾸만 집안으로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세영이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였고 무엇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영이를 보며 마음 졸이셨던 세영이 부모님도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고 저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인 세영이가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세영이는 그렇게 당당하게 수능을 쳐서 저와 같은 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꿈에도 마지 않던 세영이와의 학교 생활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보니 친한 친구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제 형제가 같은 과에 입학했다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1년 늦게 들어왔지만 장애를 딛고 명문대에 보란듯이 입학한 세영이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동기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동기들도 다들 감동받아서 혹시 제가 세영이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자신들이 도와서 수업을 함께 듣고 속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세영이도 저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세영이를 대견해 하시고 저희들도 기특하게 생각하시며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학교 생활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건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만큼이나 세영이를 많이 도왔어요.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도 제 대신 세영이의 수업을 챙겨주는 모습에 세영이도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친구였기에 한번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결혼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세영이는 매번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도 세영이의 수업을 챙기면서 같은 수업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속기를 하면서 귀로 수업을 들을 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도 세영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 뒤 저와 여자친구는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나란히 대기업에 입사했고 세영이는 대기업보다는 장애인 특혜를 많이 주는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 몇 개월 전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은 평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하루로 남을 것 같아요. 세영이가 저희 부부를 위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식을 올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가 겨우겨우 웨딩홀을 예약하고 식을 진행했어요. 식을 진행하면서도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몰라 허둥지둥 마음이 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식 날짜를 잡고 당연하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건 세영이였어요. 다만 세영이가 그때도 공기업 취업을 위해 매일 밤을 새며 공부를 할 때라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앞전에 언급했다시피 세영이 집이 많이 어려워 세영이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자는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느라 많이 힘겨워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세영이는 소식을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빼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세영이의 말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아내는 세영이가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했어요. 저에게는 세영이가 둘도 없이 중요한 존재이고 또 여자친구와 사이가 깊어진 것도 다 세영이가 이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영이가 하는 공장 아르바이트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자유롭게 스케줄을 빼거나 조율할 수 없었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출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기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세영이는 가장 먼저 식장에 찾아와서 긴장한 저희 부부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영이 부모님도 다 같이 차려입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족처럼 보이던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영이 하나를 지키려고 수많은 고생을 하신 세영이의 부모님과 부모님의 짐을 나눠지려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는 세영이의 모습이 참 이상적인 가족처럼 느껴지면서 저도 저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정말로 감동받은 일은 결혼식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을 한창 진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사회자가 축사와 축가 시간이 이어지겠다는 멘트를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따로 축사를 부탁한 사람이 없었기에 조금 당황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축가 부를 사람을 따로 구해놨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는 분이 축가를 불러주시는 김에 간단한 축사도 준비하셨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수 갈채를 받으며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건 다름 아닌 세영이었어요. 깜짝 놀라 부모님을 바라보니 이미 부모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계시더군요.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은 세영이는 떨리지만 정확하고 완벽한 발음으로 축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김현우 군의 소꿉친구이자 신부 이수지 양의 대학 친구인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신랑 김현우 군과 이수지 양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멋진 날에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사실 김현우 군과 이수지 양은 제가 축사를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김현우 군의 부모님께만 몰래 말씀드리고 신랑 신부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기 때문입니다. 꼭 둘의 결혼식 자리에서 조그만 선물을 해주고 싶었고
더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에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현우와 수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갑작스런 열병을 앓은 뒤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현우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걷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우와 수지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죠. 대학 시절 저를 위해 모든 수업에 속기를 해주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던 제가 원 없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현우와 수지 덕분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 현우와 수지가 결혼식을 위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걸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저도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마음이 아프고 힘겨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와 수지가 부부로서 첫걸음을 떼는 이 좋은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온 현우와 수지는 그 누가 봐도 마음이 따뜻해질 정도로 정 많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이 멋진 날, 부부가 함께 하는 길에 모든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가 받은 은혜도 긴 세월 동안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마치며 제가 현우와 수지를 위해 축가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많이 형편없지만 예쁘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현우에게 한 번도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하며 예식 단상에 있는 커다란 스피커의 앞에 마이크를 잡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약간 웅성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윽고 반주가 시작되었고 세영이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진동에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세영이의 노래는 음정 박자가 많이 틀려 도저히 노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 세영이가 불러준 노래는 제가 이제껏 들어왔던 어떤 노래보다도 감동이었고 제 가슴과 목에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저와 아내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노래를 마치는 세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세영이는 짬을 내서 음악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래를 익힌 뒤 가사를 수없이 되뇌며 몇 달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노래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노래를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때 세영이의 노래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이후 결혼식장에 오신 하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세영이 이야기가 이어지곤 합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 또한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해요. 그렇게 저와 아내의 결혼식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감동적인 하루로 만들어준 세영이는 지금은 보란듯이 목표하던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진심 어린 축사를 하는 세영이를 보고 감동받은 아내의 오랜 소꿉친구와 함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세영이만큼 아내와 친구도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이고 또 아내만큼이나 상냥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니 정말 잘된 일이죠. 세영이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아내의 친구도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중이라 내년쯤 결혼식을 올릴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세영이의 결혼식에 어떻게 감동을 선사해줘야 할지 아내와 벌써부터 5만 가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 소꿉친구와 아내의 소꿉친구가 부부가 된다니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후에 저희가 아이들을 낳으면 또 세영이와 저처럼 친형제처럼 동고동락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겠죠. 미래의 제 아이에게 그런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 정말 기쁜 일인 것 같네요. 요즘은 같은 전공을 가진 저와 세영이가 함께 동업을 하는 건 어떻냐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저와 세영이 그리고 제 아내와 아내의 친구까지 이미 끈끈한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중이고 세영이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각자 회사에서 배운 부분을 합치면 괜찮은 회사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에만 있을 뿐이지만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저희이기에 언젠가는 꼭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어요. 사연을 보내며 세영이에게 짧은 편지 하나 덧붙여 봅니다. 결혼식 날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도 모자라 신혼집 냉장고까지 새로 사준 세영아.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한 친구라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너무 비싸게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년 네 결혼식 때 얼마나 너를 놀래켜 줄지 수지랑 매일매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 세영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너와 이렇게 오랜 시간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란다. 앞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들에게도 우리 사이 같은 든든한 친구를 꼭 만들어서 물려주자꾸나. 항상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자.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도 힘든 일이 닥쳐도 꿈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